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가 조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재수술 확률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상 원장입니다. 네. 무보형물 수술이 일단 뭐냐? 이것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보형물은 이제 결국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 조직만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늑연골이 있고, 다음에 이제 비중격, 귀연골, 그다음에 진피, 근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보형물로도 화려한 코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청 화려하게 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늑연골을 사용하는 코 수술을 좀 제외하고 근막이나 비중격 귀연골, 그 다음에 진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신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코끝은 매우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비중격, 귀연골, 진피 이런 걸 써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콧대에 대해서 화려한 콧대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아주 화려하게는 조금 어렵고 대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만약 이제 절골 같은 조작을 같이 하게 되면 꽤 오똑한 느낌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보형물 코 성형이 가장 이제 적합한 경우, 그러니까 무보형물 수술로 상당히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코는 이제 어떤 코냐면, 코끝만 올렸을 때 굉장히 예뻐질 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이 낮진 않은데 미간만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똑하고 예쁜 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무보형물만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보형물 코 수술로 자가 조직만으로 코 수술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라면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낮은 경우, 콧대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늑연골을 쓰면 되긴 하지만 이제 늑연골을 제외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조직만으로 콧대를 많이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드립니다. 콧대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리콘을 쓰거나 아니면 늑연골을 쓰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가 조직 코 성형으로 적합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낮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코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비율은 괜찮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코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너무 많이 높이는 거는 별로 그 이미지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살짝 올리는 게 좋거든요. 너무 작은 코, 전반적으로 귀여운 이미지면서 코 자체가 코뼈도 작고 코끝도 작고, 이런 경우에 너무 과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살짝 올리면은 뭔가 달라졌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이런 느낌, 그런 경우에는 또 자가조직 코 성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형물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축,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 좀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이제 자가조직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는 일자 형태 또는 L자 형태의 이런 이제 보형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형물이 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사소한 부작용들도 자가조직보다는 많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자가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조직이든 늑연골이든 뭐 진피든 근막이든 자가조직은 약간의 흡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실리콘처럼 아주 매끈하지는 않고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다소 생길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가조직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뭐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구축이나 심한 염증 같은 거는 잘 생기지는 않는데 사소한 부작용은 자가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생길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가조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간 재수술 확률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늑연골을 제외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약간의 흡수 등에 의해서 조금 낮아진다거나
약간의 울퉁불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추가적으로 또 시술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또 이제 자가 조직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코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적인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크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코의 모양은 코끝은 되도록이면 좀 오똑하게,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요즘 다들 이렇게 원하시는 자연스럽고 화려한 자리한 코를 코끝에는 선호하는 편이고, 콧대는 그렇지만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은 저는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콧대는 자연스럽게 코끝과 매끈하게 이어지는 정도로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콧등은 자연스럽고 코끝은 오똑한 그런 느낌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대체로 아름다운 코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코끝에는 이제 자가연고를 무조건 이제 쓰는데,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코젤코 방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도 오똑한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젤코로 코끝을 올리지만 콧등 아랫부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귀연골이라서 이제 양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콧등의 아랫부위까지는 어느 정도 또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의 윗부분, 특히 미간 부위에는 측두근막을 써서 어느 정도 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두근막과 코젤코를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히 자연스럽고도 또 오똑한 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보형물을 쓰지 않고 어떻게 좀 오똑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또 화려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콧대는 측두근막 그리고 코젤코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콧대가 살아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절골 같은 조작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오똑한 느낌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코끝에 대해서는 코젤코를 이용해서 충분히 오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가 조직을 이용한 코 성형, 과연 오똑한 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 드려봤습니다. 비엔형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